1천억 개의 뇌세포. 그 안에는 10조 개가 넘는 신경섬유가 지금도 쉴 새 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인체의 2%만을 차지하지만 인간의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곳, 뇌. 뇌도 우리 몸의 근육처럼 운동이라는 자극에 의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것일까?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의 비밀을 파헤쳐본다. 안산의 공설운동장. 건강한 사람도 고통의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어려운 운동이라는 마라톤이 한창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한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최민호 씨는 뇌성마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불편했던 왼쪽 몸. 신체의 절반은 포기한 채 살아온 그다. 하지만 6년 전 장애를 이겨보자는 생각으로 쉰의 나이에 마라톤을 시작했고 2년 만에 풀코스를 완주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할 무렵 그의 몸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걸음을 떼는 것부터가 큰 고통이었지만 이젠 매일 2시간을 뛰어도 문제없다. 굳어있던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며 혈색이나 근력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랑 똑같은데요. 왼쪽 다리 예전에는 많이 찼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시퍼렸어요. 거의 비슷해요. 본인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히. 제가 제 자신이 이 팔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사실은 굳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도 이거 좀 움직이게 해보려고 이걸 발목을 잡고 흔들어 보기도 하였지만 뻣하게 우리 석고처럼 굳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달리기 할 때는 정말 다리가 뛰는 순간부터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사실 제가 농담 삼아서 울면서 뛴다라는 소리도 많이 했는데 좋아진 건 팔다리의 큰 동작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구부러진 채 펴질 줄을 몰랐던 왼쪽 손가락의 세세한 동작들까지도 천천히 돌아오고 있다. 지금도 사실 이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발견했어요. 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근데 조금 되네, 진짜. 된다. 아니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 일하면 이 혼자서 이 정도로 일이 됐거든요. 오른쪽 뇌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최민호 씨. 50년간 굳어있던 팔다리를 풀어준 것은 마라톤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제작팀은 최민희 씨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해보기로 했다.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뇌의 운동피질에 분열증이 일어나 있었다. 오른쪽 운동신경이 손상된 채 태어난 그는 어떻게 다시 뛰게 된 것일까? 지난 10월 우리는 일산의 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오형석 씨를 만날 수 있었다. 22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지만 현재 그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난 4월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크게 교통사고가 났던 오형석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칠 경우 어느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다발이 전체적으로 찢어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이제 사고로부터 그 전 2달 동안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시고 지금이 이제 그 사고 후 6개월이 됐는데
사고 후 또 한 3, 4개월 정도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인지 기능이 많이 좀 호전이 되셔서 오형석 씨는 왼쪽 뇌, 특히 운동 기능을 담당한 소뇌의 손상이 심각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뇌의 곳곳에서 여러 개의 작은 출혈이 함께 발견됐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재활이 쉽지 않다. 하지만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의 교통사고로 미뤄진 누나의 결혼식이 올해 1월이기 때문이다. 오형석 씨는 결혼식에 건강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집에 때까지 꼭 걸어야 돼요. 이랬다가 그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거기를 꼭 가야 돼요. 오형석 씨는 우선 수중에서 균형 감각을 익히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재활치료부터 시작했다. 현재로선 자력으로 1초도 서 있기 힘든 상태다. 과연 그의 운동신경은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 12월 제작팀은 일본에서 뇌장애를 극복한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여느 20대처럼 생기 넘쳐 보이는 아키 씨. 올해로 24살이 되는 그녀는 직장에 매일 이렇게 혼자서 출퇴근을 할 정도로 현재 아주 건강하다. 그녀는 요즘 집을 떠나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지낸다. 요리며 청소 그리고 빨래까지 모두 직접 하며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겉으로는 장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아키 씨. 하지만 그녀는 태어날 당시 마리네스코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았었다. 백내장 증세를 보이면서 마리네스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정확한 원인을 몰라 무척 놀랐어요. 즉시 MRI를 촬영했죠. 소뇌가 매우 작아 쥐의 뇌보다 작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 아이는 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죠. 마리네스코 쇼그렌 증후군은 몸의 균형과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소뇌가 아주 작게 태어나는 희귀병이다. 정상화의 뇌와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소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마리네스코 쇼그렌 증후군 사례는 100건도 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겨우 10건밖에 되지 않는 매우 보기 드문 희귀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처럼 걷게 되었다는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3살이 넘어서야 배를 들기 시작했다는 아키. 6살이 돼서도 혼자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아키의 엄마는 정상아들과 똑같이 아키가 운동에 익숙해지도록 도왔다. 그럴수록 아키의 걸으려는 의지도 강해졌다. 드디어 10살이 되던 해, 놀랍게도 아키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서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됐다. 걷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아키를 믿고 기다려준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